16번부터 18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근대, 계몽주의, 탈근대 뭐 나오고요. 탈근대 지식 문화가 메인 그게 되겠네요. 메인 개념이 될 테고, 기억력은 되길래 위에 보니까 관점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은 첫째 문단 서론의 원리 중세의 쭉 보니까 드레피스 사건은 지식인 집단을 조명했다.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이상을 부각했다. 중세에도 있었고 개몽에도 있었고 뭐 그랬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식 권력은 중앙 집권화됐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이거랑 힌트 1 이게 힌트 2니까 이 두 개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탈근대적 지식인에서 지식인 그러니까 비판적 지식인 개념에 대해서 중세 계몽에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이때는 중앙 집중화되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탈근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세 계몽 그러니까 비판적 지식인의 개념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근대적 지식인의 논장. 중세는 안 나오네요 보니까. 어쨌든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지식인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네요. 만하임은 보편성에 입각해서 지위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지식인을 단일 기업으로 할 수 없으면서 지식인 보편성에 입각해서 종합적인 걸로 최선의 길, 그러니까 계급의 이해들을 종합해야 된다. 그람시는 당파적으로 대변하는 유기적 지식인이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일단 더 읽어보고 당파적으로 대변하는 유기적 지식인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계급의 이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래서 소외 계급에게 혁명적 자의식을 불어넣어라 라고 했고 사르트르는 당파적 그러니까 유기적 지식인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업과 니은을 합쳐서 단파적 이해도 해야 되고 보편적 지식 간의 모순을 발견하라. 그래서 보편성에 입각해서 해방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을 합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탈근대적 벌써 나왔네요. 탈근대적 지식 문화. 일단 하이퍼텍스트 때문에 막 독자들이 많아지고 막 직접 참여하고 그러면서 권위는 사라지고 지식 권력은 탈중심화됐다. 그리고 집단적이고 감정이입적인 구술 문화가 재활성화된다. 집단 지성을 출현시켰고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지식 권력을 회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가능성. 그러나 참여와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푸코는 보편적 지식인과 특수적 지식인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인은 고전적 지식인이죠 지금. 그리고 특수적 지식인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걔들이 미식 권력 간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브리디 외에는 지금 근대론적 시간을 더하려는 여기 탈근대에다가 근대론적 시간을 좀 더 더해보자 하고 있는데 지배계급, 피지계급 이런 게 근대론적 시각인 것 같아요. 지식인은 지배계급이지만 한편으로는 피지계급이다. 그래서 영역에 대한 상징적 권위를 갖고 자율성을 위협하는 권력의 저항 뭐 이런 거 보면 근대론적 시각을 더했네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전파해라. 이것도 근대적인 그런 거네요. 근대론적 시각이 좀 부각이 되네요. 그래서 특수성들의 역사하는 역할과 뭐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힌트랑 서론에서 말했듯이 지식인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근대에는 중앙 집권 집중화되었었다. 그래서 근대에서 만하임, 그람시, 사르트르 이런 애들이 나왔었는데 탈근대 지식 문화
탈근대 지식문화 그러니까 그 나오면서 그 중앙 집중화됐던 게 탈중심화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평가는 그 푸코와 브루디위에가 얘기했는데 푸코는 특수적 지식인이 나오게 됐다. 탈근대화에서. 그리고 브루디위에는 근대론적 시간을 다시 가져와서 얘네들 지배 피지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읽어보면 16번. 자, 1번 권력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은 드레비스 사건과 함께 비로소 출현했다? 아니죠. 부각된 거죠.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특권적 위상을 지녔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계몽주의가 아니죠. 특정 분야 전문가는 그 푸코죠. 근대의 지식인은 개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죠? 근대는 보편성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저도 말하면서 생각난 건데 근대에서는 자꾸 여기죠. 2번. 여기서는 지금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보편성에 입각해서 해방 추구하고 보편성인데 이 근대론적 시간을 가져오면서 다시 보편적인 가치가 대두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지식인은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탈근대의 지식인은 젊은 부자 제기는 문제의 정치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말 없었고요. 탈근대의 대중은 자율적 참여와 협업에 기초하여 수능주의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이것 때문에 기초하여 벗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지. 자, 이 말은 지금 수능주의에서 이걸 통해서 벗어났다라는 것과 이거는 지금 5번은 이런 말이고요. 지문은 이게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수능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좀 다른 맥락입니다. 다른 맥락과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포인트로 좀 잡아둘게요. 다른 맥락과 취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X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17번 탈근대적 지식 문화에 대해서 말해보면 1번 구술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양한 이거 똑같이 얘기했죠. 바로 옵니다. 그리고 2번 지식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경쟁을 통해 중앙 집권적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관점과 태도거든요. 관점과 태도. 탈근대의 관점은 중앙 집권적 이고 지배 피지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배 피지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탈중앙이잖아. 탈중앙. 그러니까 명확한 그 워딩이 아니더라도 관점, 태도가 맞는다면 그냥 이거를 뭐라면 일관성이라거든요. 일관성? 이걸 일관성이라 해요. 논리학에서. 일관성의 원칙 맞는 거다. 이게 포인트 2번. 오케이? 일관성이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얘네의 일관성을 묻는 이거 좀 중요한데 이거. 일관성이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번. 이거 일관성이 안 맞다 했죠? 1번이 일관성이 맞다 했고 이건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사실 이 워딩 자체가 나오진 않잖아.
이 워딩 자체가 안 나와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전파된다 라는 일관성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3번 권위가 강하다. 아휴. 자, 문화 생산자적 속성을 지닌 지식인의 사회의 지위가 부르주아 계급에서 지배 피지 계급으로 전락한다?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지배 피지배 이런 얘기를 가져온 근대론적 시간을 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대론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아니에요. 자, 다시 근대론적 시각과 탈근대적 시각입니다. 두 개 지금 이분법 돼 있죠. 그리고 그 이분법에 따른 일관성이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자, 5번 권력을 해소해서 여기까지 맞아. 대중의 지식의 담론을 규제하는? 아니 대중의 규제를 담론을 왜 규제해? 이거는 아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관성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표현상의 차이. 자, 기억에서 미음. 이건 좀 계속 헷갈렸는데 결국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막 했는데 어쨌든 이 일관성 좀 이거를 자, 일관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잠시만. 자,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가능해. 소거법이 가능해요. 소거법이. 가장 적절한 것은 나머지 판단이 너무 어려우면 답만 찍는 건데 나머지 판단이 쉬울 수가 있어. 어떻게? 일관성에 따라서 쉬울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소거법으로 하자는 거야. 답이 안 보이면 다 맞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맞는 것들은 지워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동질적인 계급으로 동질적인? 아니죠. 지금 동질적인 계급이 아니죠. 일관성이 다릅니다. 여긴 근대죠. 근대니까 동질적인 계급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니은은 모순으로부터 이거는 디귿이 하는 얘기죠.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디귿은 자 개별 계급의 한계를 딛고 와 이건 나도 근데 말하면서 알았다. 이건 나도 말하면서 지금 막 생각이 난 거야. 오 좋은데 이거? 자 개별 계급의 한계를 딛고 이해들의 종합 아니죠. 해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그죠? 근대는 누가 뭐래도 지배입니다. 자 리을부터는 뭐야? 여기부터는 뭐야? 탈근대지.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는 다시 근대도 가져왔지. 자 리을의 보편적 지식을 전파하는 운동 이거 누구 얘기야? 근대야.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와 이건 진짜 나도 이제 알았다. 야 이거 좀 좋은데 이거? 자, 어이씨 이거 좋은데? 자 5번 미음은 지식인의 범주의 측면에서 자 지금 해서 결국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읽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 나 진짜 계속 읽어봤는데 모르겠어. 계속 읽어봤는데 나머지가 소거법으로 지워졌잖아. 근데 얘가 틀리다고 할 수 있나? 자 보편적 지식인과 특수적 지식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존재다. 오히려 얘는 맞지. 왜냐면은 근대적 시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적 시각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고 이게 뭔지 이거는 이 개념 자체는 탈근대적이야. 푸코가 얘기한 거잖아.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발표하면서 나도 알았어. 그러기 때문에 특수적 지식인 탈근대적 시간이야. 근데 근대적 시각에서 이걸 인정해? 안 해.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라고. 나머지 다 소각법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은데 이 방법? 그래서 5번이야. 와, 이거는 레전드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걸 배워가면서 18번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